화가 피카소의 일대기.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고 유명한 예술가 중 한 명인 파블로 피카소는 1881년 10월 25일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돈 호세 루이스 블라스코와 마리아 피카소 이 로페스의 첫째 아이였습니다. 피카소의 예술적 재능은 어릴 때부터 분명해졌는데 미술 선생님이었던 그의 아버지로부터 초기 예술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895년 피카소의 가족은 그가 명문 미술 학교에 등록한 바르셀로나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빠르게 학문적 훈련을 능가했고 다른 스타일과 기술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엘 그레코 프란시스코 고야 그리고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작품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떠오르는 모더니즘 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900년 피카소는 그의 일생의 고향이 될 파리로 첫 여행을 했습니다. 그 도시는 예술 활동의 중심지였고 그에게 그 시대의 전위적인 운동에 대한 노출을 제공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카소의 스타일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그는 상징주의와 아르 누보를 포함한 다양한 예술 스타일을 실험했습니다. 1907년 피카소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 중 하나인 아비뇽의 데모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술이 인식되는 방식의 혁명을 일으킨 예술 운동인 입체파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피카소는 그의 협력자 조르주 브라크와 함께 물체를 기하학적 형태와 다중 관점으로 분해하는 것을 강조한 입체파를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경력 내내 피카소는 다양한 스타일과 주제를 계속 탐구했습니다. 1901년부터 1904년까지와 더 따뜻한 색과 서커스와 관련된 주제를 특징으로 하는 1904년부터 1906년까지의 장미 시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예술적 단계를 거쳤습니다. 1910년대 초 동안 피카소는 장 콕토와 기욤 아폴리네르와 같은 다른 예술가들과 지식인들과 협력했고 조각과 콜라주를 모험했습니다. 1917년 그는 세르게이 디아길레프의 발레 루스를 위한 세트와 의상을 디자인하여 그의 예술적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1920년대에 피카소의 작품은 그의 사생활을 반영했습니다. 러시아 발레리나 올가 호클로바와의 결혼은 더 고전적이고 신고전주의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결국 악화되었고 피카소는 그의 삶과 예술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1930년대에 피카소는 그의 그림에서 반복적인 주제가 된 마리 테레즈 월터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초현실주의의 영향은 이 시기에 그의 많은 작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있었던 스페인 내전의 발발과 분쟁 동안 저지른 잔혹행위는 피카소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는 전쟁 동안 게르니카 마을의 폭격을 강력하게 묘사한 그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인 게르니카를 1937년에 만들도록 이끌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피카소는 독일의 점령에도 불구하고 파리에 남아 있었고 예술을 계속 창조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의 작품들은 종종 전쟁 기간의 고뇌와 절망을 반영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공산당에 입당했고 그의 예술을 사회 논평의 한 형태로 사용하면서 정치적으로 활동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후반기에 피카소는 계속해서 혁신하고 다른 매개체들로 실험했습니다. 그는 도자기, 석판화를 탐험했고 심지어 일상적인 물건들을 사용하여 조각품들을 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점점 더 추상적이 되었고 그는 더 화려하고 표현적인 스타일을 발전시켰습니다. 피카소는 1973년 4월 8일 프랑스 무긴스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예술적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술계에 대한 그의 엄청난 공헌, 특히 입체파와 현대 미술의 영역에서 오늘날에도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감을 줍니다. 피카소의 예술적 재능은 어릴 때부터 분명했습니다. 그는 9살에 첫 그림을 완성했고 13살에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피카소의 사생활은 종종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여러 번의 연애와 결혼을 했고 3명의 다른 여성과 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피카소의 예술은 앞서 언급된 것들을 넘어 다양한 양식적 시기를 거쳤습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 예술에서 영감을 받은 기간은
1907년부터 1909년까지, 분석적 큐비즘 기간은 1909년부터 1912년까지, 합성 큐비즘 기간은 1912년부터 1919년까지가 포함됩니다. 피카소는 화가일 뿐만 아니라 다작의 조각가였습니다. 그는 그의 유명한 청동 조각 목욕자 1930년 발표작을 포함하여 혁신적인 조각품들을 창조하면서 다른 재료들과 기술들을 탐구했습니다. 피카소는 그의 일생 동안 약 5만 점의 예술품을 생산하면서 매우 다작했습니다. 그의 다양한 작품은 그림, 조각, 도자기, 그림, 판화, 그리고 심지어 직물을 포함합니다. 피카소의 영향력은 미술계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예술에 대한 그의 혁신적인 접근과 경계를 밀어붙이려는 그의 의지는 다음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현대 미술의 선구자이자 20세기 미술 운동의 발전의 중심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대중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인지할 수 있는 스타일과 상징적인 이미지는 패션에서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고 참조되었습니다. 피카소의 유산은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 유명한 박물관과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고 그의 예술에 전념하는 전시회들은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을 끌어모읍니다. 피카소의 인생 이야기는 70년 이상의 예술적 탐구와 혁신에 걸쳐 풍부하고 복잡합니다. 예술계에 대한 그의 기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예술가, 학자, 그리고 예술 애호가들에게 계속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화가이자 조각가였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도예가였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그는 도자기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독특하고 기발한 도자기 작품을 만들면서 프랑스 발라오리스에 있는 마두라 도자기 공방과 밀접하게 일했습니다. 피카소가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여한 것은 짧았지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그는 안드레 브르타뉴와 살바도르 달리를 포함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 협력했고 그의 작품에 초현실주의적 요소들을 통합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의 개인주의적 접근과 예술적 자유에 대한 선호는 그가 그 운동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피카소는 그의 스페인 유산과 깊은 연관이 있었고 그의 뿌리는 종종 그의 예술에서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유명한 그림을 바탕으로 한 라스 메니나스 1957년 발표와 스페인 내전의 잔악 행위에 영향을 받은 염소의 집과 같이 스페인 문화와 역사에서 영감을 받은 여러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예술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피카소는 비판의 면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끊임없는 실험과 스타일 변화로 인해 그가 너무 상업적이거나 일관된 예술 스타일이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속적인 인기와 그의 작품의 지속적인 중요성은 미술사에서 그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피카소의 예술적 천재성은 그의 일생 동안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레닌 평화상 1962년과 에라스무스상 1968년을 포함하여 많은 권위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1970년 그는 프랑스 정부에 그의 작품들의 중요한 컬렉션을 기증했고 파리의 피카소 박물관의 설립을 이끌었습니다. 피카소의 사생활은 복잡한 관계와 때때로 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는 그의 파트너들과 격동적인 관계를 가졌고 그의 여성에 대한 대우는 토론과 비판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프랑수아즈 질로와의 파트너십과 같은 그의 관계 중 일부는 책과 회고록에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카소의 영향력은 시각 예술의 영역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시인, 극작가, 영화 제작자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아방가르드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또한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그림은 비틀즈와 마일즈 데이비스의 작품을 포함한 앨범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예술가들과 숭배자들 모두에게 계속해서 반향을 일으키고 영감을 주는 예술계의 우뚝 솟은 인물인 파블로 피카소의 놀라운 삶과 예술 여행을 더욱 조명합니다. 피카소는 그의 경력 동안 약 1,885점의 그림, 1,228점의 조각, 2,880점의 도자기,
그리고 1만 2천 점 이상의 그림을 제작하면서 매우 다작한 예술가였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종종 그의 개인적인 삶과 경험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그림 몰고 있는 여자, 1937년 발표, 그의 가장 유명한 음악 중 하나인 도라 마르와의 격동적인 관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피카소는 투우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는데 이것은 그의 예술에서 분명합니다. 투우 테마는 그의 많은 그림, 도자기에 등장하며 그는 심지어 발라오리스 투우 축제의 상징적인 포스터를 디자인했습니다. 피카소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숙련된 시인이자 극작가였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수백 편의 시를 썼고 초현실주의 연극인 꼬리에 잡힌 욕망을 포함한 여러 희곡을 썼습니다. 피카소의 전체 이름은 사실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폴라 후안 네포무체노 마리아 데 로스 레미시오 데 라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순교자 파트리시오 클리토 루이스 피카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파블로 피카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카소는 그 시대의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예술가인 앙리 마티스와 긴밀한 우정과 예술적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른 예술적 스타일과 접근법은 그들의 창작 경쟁을 부채질했고 그들 각각의 예술 운동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피카소의 예술적 다재다능함은 다른 매체에 대한 그의 탐구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림, 조각, 도자기 외에도 그는 판화, 콜라주, 직물 그리고 심지어 보석 디자인도 연구했습니다. 그의 보석 작품들은 종종 일상적인 물건들과 전통적이지 않은 재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종종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주제를 묘사했고 다중 관점의 개념에 대한 그의 매력을 반영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아프리카와 이베리아 예술에 대한 그의 관심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은 종종 형식의 파격적인 표현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피카소가 미술계에 참여한 것은 그 자신의 창작물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예술계의 활발한 참여자였고 조르주 브라크와 함께 큐비즘이라고 불리는 영향력 있는 예술 운동을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피카소의 창작물은 시각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도자기 분야에 손을 댔고 발레와 연극을 포함한 여러 연극 공연을 위한 세트와 의상을 디자인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과 갤러리에 전시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피카소 박물관과 파리의 피카소 박물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예술적 진화를 보여주는 그의 작품들의 광범위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영향력은 미술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그는 문화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상징적인 이미지가 대중문화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은 영화, 광고, 심지어 만화에서도 참조되고 재현되어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즉시 인식이 되었습니다. 피카소의 유산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접근, 끊임없는 실험, 그리고 예술적인 경계를 밀어붙이는 능력은 그를 예술 역사에서 지속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파블로 피카소의 예술적 노력의 폭과 예술 세계와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영향을 강조하면서 그의 특별한 삶과 창조적 천재성을 더욱 조명합니다. 피카소의 예술적 재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에 나타났습니다. 1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예술가로서 그의 아버지의 능력을 능가했습니다. 1901년부터 1904년까지 지속된 피카소의 푸른 시대는 우울한 색채와 가난, 우울, 그리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주제로 특징지어집니다. 그가 골드 기타리스트와 라비와 같은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제작한 것은 이 시기였습니다. 피카소는 파리시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대부분을 예술적인 고향으로 사용했지만 그는 그의 스페인 뿌리와 강한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1904년에 그는 잠시 바르셀로나로 이사했고 나중에 스페인 내전 기간을 포함하여 스페인에서 중요한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예술적인 추구 외에도 피카소는 그의 보헤미안적인 생활 방식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거트루드 스타인, 장 콕토,
어니스트 해밍웨이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 동료 예술가, 작가, 지식인들과 어울렸고 그들의 만남을 그들의 글에 담았습니다. 피카소의 사랑 생활은 그의 작품에서 뮤즈와 주제로 활동한 다양한 여성들과의 열정적인 관계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파트너들 중 일부는 페르난드 올리비에, 올가 호클로바, 마리 테레즈 발터, 도라 마르, 그리고 프랑수아즈 질로였습니다. 피카소의 파격적인 예술적 접근과 혁신적인 기술은 종종 비례와 표현의 전통적인 규칙을 깨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관점과 감정을 동시에 전달하기 위해 왜곡되고 단편적인 형태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피카소의 예술은 캔버스나 조각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독특하고 장난기 많은 도자기 작품을 만들기 위해 남부 프랑스의 마두라 도자기 스튜디오와 협력하면서 도자기와 도자기의 예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피카소는 그의 일생 동안 정치적으로 계속 종사했습니다. 그는 파시즘과 전쟁에 대해 목소리 높은 비평가였고 평화와 사회 정의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신념은 그가 1944년에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피카소의 예술 경력은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는 사랑, 신화, 그리고 그 자신의 예술적 유산을 탐구하는 많은 작품들, 특히 그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파블로 피카소의 매혹적인 삶과 창조적인 여정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의 특별한 예술적 공헌, 파격적인 접근, 그리고 예술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은 계속해서 전 세계의 예술 애호가들을 매료시키고 영감을 줍니다. 피카소는 다양한 스타일과 매체에서 작업한 매우 다작한 예술가였습니다. 피카소의 예술 경력은 어린 시절의 조숙한 재능에서부터 1970년대의 마지막 작품까지 75년 이상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 광범위한 연대표는 그가 20세기 초의 아방가르드에서 이후의 추상적이고 현대적인 예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술 운동을 경험하고 기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피카소는 그의 예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미술에 깊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술 전통에서 발견되는 대담하고 표현적인 형태는 단순화되고 추상화된 형상에 대한 그의 탐구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종종 그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을 반영했습니다. 그의 예술은 그의 생각, 감정, 그리고 욕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기쁨과 열정에서부터 슬픔과 고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감정을 포착하고 전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카소는 재창조의 대가였고 예술적 표현의 경계를 끊임없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예술적 자유의 힘을 믿었고 자신을 항상 관습에 도전하고 다른 기술을 탐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영원한 학생으로 보았습니다. 피카소의 예술은 캠퍼스나 스튜디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르게이 디아길레프의 발레 루스와 같은 유명한 발레단과 협력하여 예술과 공연을 완벽하게 혼합한 무대 디자인과 의상을 만들었습니다. 피카소가 미술계에 끼친 영향은 그의 작품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을 지원하고 홍보하면서 주요 미술 수집가이자 후원자였습니다. 그의 수집품에는 세잔, 고갱, 그리고 마티스와 같은 거장들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카소의 명성과 성공은 논란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경력 내내 비판과 반대에 직면했고 일부는 그가 너무 급진적이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술적 천재성과 지속적인 영향력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피카소의 유산은 그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에 헌신하는 수많은 박물관과 기관을 통해서도 살아있습니다. 파리의 국립 피카소 박물관, 바르셀로나의 피카소 박물관, 말라가의 피카소 박물관은 그의 예술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저명한 기관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파블로 피카소의 놀라운 삶과 예술적 기여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의 끊임없는 창의성, 혁신, 그리고 예술 세계에 대한 깊은 영향은 계속해서 관객들을 사로잡고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피카소는 그의 다양한 예술적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시기 사이를 매끄럽게 이동했고 다양한 기술을 실험했습니다. 그가 탐구한 몇몇 주목할 만한 스타일들은 장미시대, 고전주의, 초현실주의, 그리고 신고전주의를 포함합니다. 피카소는 올드 마스터의 작품에 깊은 감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종종 그의 독특한 관점과 스타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들의 걸작들을 연구하고 재창조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재해석 중 하나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걸작에서 영감을 받은 일련의 그림들인 라스 메니나스입니다. 피카소의 협업은 예술의 세계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기욤 아폴리네르와 장 코크토와 같은 그 시대의 유명한 시인들과 작가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시각적인 예술 형태와 문학적인 예술 형태를 결합한 사파가 든 책과 출판물을 만들었습니다. 피카소가 미술계에 참여한 것은 그림과 조각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극장 제작을 위한 세트와 의상 디자인을 탐구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전통적인 예술 매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전거 핸들바와 고철과 같은 발견된 물체와 같은 전통적이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 예술을 창조하는 실험을 했고, 이는 그의 혁신적인 조립 조각품을 탄생시켰습니다. 피카소의 창작물은 그의 솔로 작품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체파를 발전시킨 조르주 브라크, 조각 기술을 탐구했던 훌리오 곤살레스와 같은 다른 예술가들과 협력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피카소의 예술은 시각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혁신적인 접근법과 상상력이 풍부한 디자인을 통해 매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 경계를 넓히면서 도자기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경매에서 기록적인 가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 알제의 여성들은 2015년에 놀랍게도 1억 7,940만 달러에 팔렸고, 이는 그 당시 가장 비싼 예술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카소의 영향력은 예술의 영역을 넘어 확장됩니다. 그의 상징적인 이미지와 독특한 스타일은 대중문화에 스며들어 광고, 패션, 심지어 문신에도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술적 천재와 혁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파블로 피카소의 다양하고 다면적인 예술 여행을 더욱 조명합니다. 그의 끊임없는 탐험, 혁신적인 협업, 그리고 다양한 예술 형태에 대한 영향은 그의 유산이 전 세계 관객들에게 계속 반향을 일으키는 예술적 전설로서의 그의 지위를 확고히 합니다. 피카소의 예술적 산출물은 전통적인 시각 예술 형태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조각의 영역에 도전했고 청동, 석고, 나무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혁신적인 3차원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조각품들 중 일부는 이 여자의 흉상 1931년과 시카고의 데일리 플라자에 위치한 기념비적인 조각품인 시카고 피카소 1967년을 포함합니다. 피카소의 다양한 예술적 스타일과 주제에 대한 탐구는 종종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경험과 사건들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동안 그는 전쟁의 공포와 평화에 대한 갈망을 묘사한 의전쟁과 평왕 시리즈로 알려진 일련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피카소의 영향은 패션과 디자인의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피카소의 예술은 스튜디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렬한 여행자로 알려져 있고 그가 방문한 장소들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남부 그리고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으로의 여행은 그의 예술적 스타일과 주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카소의 예술은 종종 상징성과 숨겨진 의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개인적이고 신화적인 상징성을 그의 작품에 포함시켰고 시청자들이 그것들을 다양한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예술의 이러한 측면은 미술학자들과 애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토론과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피카소의 창조적 에너지는 끝이 없어 보였고 그는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술을 생산했습니다. 그의 말년에도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활발한 예술 활동을 유지했고 마지막 그림두로 알려진 일련의 활기찬 그림들과 같은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피카소가 미술계에 끼친 영향은 그의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획기적인 기여는 이후의 예술 운동을 위한 길을 열었고 그를 따르는 예술가들의 세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술에 대한 그의 혁명적인 접근은 계속해서 현대 미술계에 영감을 주고 형성하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유산은 그의 예술적 업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의 자선 활동 또한 주목할 만했고 그는 일생 동안 수많은 예술품을 박물관과 문화기관에 기증했습니다. 그의 관대함은 후대를 위해 그의 예술을 접근성과 보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피카소의 예술은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유명한 예술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그의 예술적 유산이 계속해서 평가되고 연구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전 세계의 유명한 박물관과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파블로 피카소의 놀라운 예술 여정을 더욱 조명하며 그의 창의성의 폭, 그의 영향의 깊이, 그리고 그가 예술 세계에 남긴 지속적인 각인을 보여줍니다. 피카소는 아프리카 예술, 특히 아프리카 가면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이 예술품들의 대담함과 표현력에 사로잡혔고 이것은 그의 예술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프리카 예술에 대한 이러한 매혹은 원시주의로 알려진 획기적인 예술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카소의 상징적인 그림 게르니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전 예술품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스페인 내전 동안 스페인의 게르니카 마을의 폭격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그림은 전쟁의 공포와 고통을 묘사하고 있으며 평화와 시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피카소의 재능은 시각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숙련된 음악가였고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음악은 종종 그의 작품에 영감의 원천으로 사용되었고 그는 음악적 주제와 모티브를 그의 작곡에 통합했습니다. 피카소가 미술계에 참여한 것은 그 자신의 창작물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예술가들의 권리에 대한 열정적인 옹호자였고 예술단체와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예술가와 작가협회의 창립 멤버였고 또한 짧은 기간 동안 마드리드의 프라도 박물관의 관장을 역임했습니다. 피카소의 사생활은 그의 작품만큼이나 다채롭고 복잡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많은 관계와 결혼을 했고 수많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피카소 가족의 예술적 유산을 이어받아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대중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에서 언급되고 기념되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이미지는 영화, 뮤직비디오, 광고, 심지어 문신에도 등장하여 지속적인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그의 지위를 굳혔습니다. 피카소의 예술적 혁신은 시각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콜라주와 건축된 조각과 같은 예술적 기술과 과정을 실험했는데 이것은 예술이 창조되고 인식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피카소의 예술 경력은 끊임없는 실험과 재창조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는 예술의 경계를 넓히고 확립된 규범에 도전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예술 영역을 탐험하려는 의지는 그를 선구자이자 예술계의 혁신가로 만들었습니다. 피카소의 영향력은 예술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의 이름은 창의성, 천재성, 그리고 예술적인 표현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의 예술 작품들은 계속해서 청중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로잡으며 그의 공헌들은 근현대 예술의 궤적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은 파블로 피카소의 특별한 삶과 예술적 유산에 대한 더 깊은 깊이를 제공합니다. 예술적 혁신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추구,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그의 참여, 그리고 예술과 문화에 대한 그의 심오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전 세계 관객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이 현대 미술 연구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죠. 피카소의 작품은 현대 미술 연구에 심오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서 예술에 대한 그의 혁신적인 접근과 전통적인 예술 전통에 도전하려는 그의 의지는 수많은 예술가들과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대 미술 연구에 대한 피카소의 작품의 주요 공헌 중 하나는 모더니즘의 발전에 대한 그의 역할입니다. 피카소는 예술가들이 세계를 대표하는 방식의 혁명을 일으킨 입체파로 알려진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입체파는 형태의 단편화와 해체를 강조하여 관정과 표현의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이 급진적인 접근은 예술가들이 세상을 보고 묘사하는 다른 방법들을 탐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아비뇽의 데모이젤과 게르니카와 같은 피카소의 입체파 작품들은 형식적인 혁신과 개념적 깊이를 위해 계속해서 연구되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 내내 다른 예술적 스타일과 기술에 대한 피카소의 탐구는 또한 현대 미술 연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블루와 로즈 시대, 아프리카 예술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 초현실주의, 그리고 고전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스타일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스타일은 예술가로서 피카소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고 다른 예술가들이 예술 제작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실험하도록 장려했습니다. 현대 예술가들과 학자들은 예술적 경계를 허물려는 피카소의 의지와 새로운 예술 영역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탐구로부터 계속 영감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 미술 연구에 대한 피카소의 영향은 그의 예술적 산출물을 넘어 확장됩니다.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그의 역할과 그의 삶보다 더 큰 인물은 그를 예술 유명인사, 그리고 대중문화의 교차점을 조사하는 학자들에게 매혹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피카소의 삶, 예술적 과정, 그리고 그가 일했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연구는 예술가, 예술,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사회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다작 화가로서의 피카소의 유산과 그의 거대한 작품은 미술 역사가들과 학자들이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계속해서 전 세계의 박물관과 학술기관에서 전시되고 연구되며 현대 미술 연구에서 지속적인 토론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영향은 그의 혁신적인 정신, 확립된 규범에 도전하려는 그의 의지, 그리고 예술적 표현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추구에서 영감을 이끌어내는 많은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피카소의 작품은 예술적 가능성을 재정의하고 실험을 장려하고 학제간 연구를 장려하고 예술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비판적인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현대 미술 연구를 상당히 형성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영향력은 다음 세대의 예술가들과 학자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정보를 줍니다. 다음은 피카소의 작품의 몇 가지 측면과 현대 미술 연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관점의 변화. 피카소의 다중 관점의 탐구와 입체파의 형태의 해체는 표현과 인식의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했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분열된 형태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현대 예술가들이 콜라주, 조립,
그리고 멀티미디어 설치의 사용과 같은 세상을 표현하고 경험하는 다른 방법들을 실험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추상화와 표현. 피카소의 후기 작품들, 특히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은 예술에 대한 더 추상적이고 표현적인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재의식, 꿈 같은 이미지, 그리고 상징적 요소의 사용에 대한 그의 강조는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추상화와 잠재의식에 대한 이러한 탐구는 특히 추상적 표현주의와 신표현주의와 같은 운동에서 현대 미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업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예술 형태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공연, 비디오, 설치 및 디지털 예술 요소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적 논평.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 에게르니카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예술의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묘사한 이 기념비적인 그림은 반전운동의 상징이 되었고 그 예술가가 그의 주변 세계와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현대 예술가들은 변화를 위한 도구로 예술을 사용하는 피카소의 헌신에서 영감을 얻으며 사회적, 정치적 논평의 수단으로 예술을 계속 사용합니다. 다음은 피카소의 작품의 몇 가지 측면과 현대 미술 연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관점의 변화. 피카소의 다중 관점의 탐구와 입체파의 형태의 해체는 표현과 인식의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했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분열된 형태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현대 예술가들이 콜라주, 조립, 그리고 멀티미디어 설치의 사용과 같은 세상을 표현하고 경험하는 다른 방법들을 실험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추상화와 표현. 피카소의 후기 작품들, 특히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은 예술에 대한 더 추상적이고 표현적인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재의식, 꿈 같은 이미지, 그리고 상징적 요소의 사용에 대한 그의 강조는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추상화와 잠재의식에 대한 이러한 탐구는 특히 추상적 표현주의와 신표현주의와 같은 운동에서 현대 미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계를 허물기. 예술적 경계를 깨고 회화, 조각, 도자기와 같은 다양한 예술 분야를 통합하려는 피카소의 의지는 현대 예술가들이 학제 간 접근법을 수용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업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예술 형태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공연, 비디오, 설치 및 디지털 예술 요소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현대 예술가들은 변화를 위한 도구로 예술을 사용하는 피카소의 헌신에서 영감을 얻으며 사회적, 정치적 논평의 수단으로 예술을 계속 사용합니다. 예술적 정체성과 페르소나. 피카소의 실물보다 더 큰 페르소나와 그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능력은 현대 미술 연구에서 매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피카소의 개인적인 삶, 관계, 그리고 자기 표현이 그의 예술적 선택과 작품의 수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합니다. 인물로서의 예술가에 대한 이러한 초점과 예술적 정체성의 검토는 현대 예술 담론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예술적 영향과 유산. 피카소의 영향은 그의 작품을 넘어 확장됩니다. 그가 다른 예술가들, 즉 동시대와 그 다음 세대에 끼친 영향은 현대 미술 연구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술가들이 피카소의 작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재해석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술 운동과 스타일의 진화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은 피카소의 작품이 현대 미술 연구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그의 작품의 학제간 성격, 형태와 스타일에 대한 그의 실험,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그의 참여는 계속해서 현대 미술 연구 분야에 영감을 주고 형성합니다. 피카소의 작품이 현대 미술 연구에 영향을 미친 몇 가지 추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개념적 접근. 피카소의 작품은 기술적 기술과 사실적 표현에 대한 전통적인 강조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개념적인 아이디어와 형태, 구성, 시각적 언어에 대한 탐구를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적 사고로의 전환은 예술가들과 학자들이 개념적 틀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면서 예술 창작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아이디어와 의도를 분석하는 현대 미술 연구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술적 과정과 실험. 피카소의 예술 제작에 대한 접근은 끊임없는 실험과 혁신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는 파격적인 소재, 기술, 주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예술적 실천의 경계를 밀어붙이려는 그의 의지는 현대 예술가들이 그들 자신의 작품에서 새로운 재료, 기술, 과정을 탐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현대 미술 연구는 이제 광범위한 매체와 접근법을 포괄하며 피카소의 예술 실험의 유산을 반영합니다. 미술 시장과 수집. 피카소의 작품은 미술 시장과 수집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획기적인 예술가로서의 그의 명성과 그의 상징적인 지위는 그의 작품을 매우 인기 있고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피카소가 미술 시장에 미친 영향, 미술 수집의 역동성, 미술의 상품화에 대한 연구는 미술, 상업, 문화적 가치의 교차점을 조명하면서 현대 미술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영역이 되었습니다. 페미니스트 미술 이론. 피카소의 작품, 특히 여성 누드와 소란스러운 관계에 대한 묘사에서 여성에 대한 대우는 페미니스트 미술 이론가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